오늘 광주에서는요, 42도를 맞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했는데 출발 모습부터 이채로웠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공차 단장 잘 모시겠습니다. 식사하고 좀 쉬면서 아까 인사 못 드리지? 아유, 저쪽 인사네요. 오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우리는 민주 영령들께서 잠들어 계시는 이곳으로 숙연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5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다 아시죠?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의미 있고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차근차근 짚어보고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출발을 전용 헬기가 아니라 지금 KTX를 탔네요. 너무 많이 가서요. 아, 뭐 몇 분만 가셨으면 대통령 그냥 헬기 타고 가시고 거기서 모였으면 됐을 텐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소위 말하는 통합의 진정성 이런 부분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많이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었으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허.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상 거의 만장일치로 대부분 KTX에 함께 탔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1호차에는 대통령이 탑승을 하고 2, 3호차에는 국무위원 또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호남동행동 소속 7명이 탔고요. 5, 6호칸에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 및 당직자들이 탄 겁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제 정말 오늘 어쩔 수 없이 정말 뭐 이래서 코로나를 걸렸거나 아니면 정말 일정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거의 대부분이 함께 참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아닌 좀 색다른 광경을 본 거고요. 그리고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1호차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저렇게 뒤로 쭉 오면서 이번에 함께한 분들과 저렇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굉장히 이채로웠습니다. 네. 사실 저 모습도 뭐 보수 정당에 있어서는 최초의 모습일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긴 들어요. 근데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KTX에 탑승한 이후에 뭐 쭉 추경호 부총리랑 인사할 때 보니까 손정희 변호사님 아침 식사 안 하고 왔나 봐요. 뭐 식사도 하시면서 뭐 이렇게 뭔 얘기해요? 네, 식사하시면서 쉬시면서 가라 이런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오전 7시 40분경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사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하. 많고 그래서 아침 식사로 샌드위치나 한식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고요.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먹었다라는 이제 참석자의 전원도 있는데 또 눈에 띄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 시정연설할 때 여야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악수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열차 출발 직후에 이제 국무위원들과 의원들이 이제 각각 탑승한 열차들을 앞칸, 뒷칸 오가며 모두에게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덕담을 건넸다라는 것이고 방문 인사를 마친 윤 대통령이 식은 공간이 마련된 2호 칸에 가서 호남 동행단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과 이제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네. 하셨던 말씀 중에는 강주 민주화운동이 이렇게 제대로 인정받고 진위가 왜곡되지 않아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면서요. 앞으로 힘을 합쳐 통합운동으로 나아가보자. 이런 통합의 메시지도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군요. 저렇게 이제 KTX 전용 열차를 타고 이 특별 열차입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세를 낸 거예요. 특별 열차를 타고 광주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 5.18 민주묘지에 이제 참배를 했는데 이 언론에서 기사를 보니까 전혜연 평론가님 이 문을 지나간 게 지금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문입니까? 예, 5.18 국민묘지의 정문인 바로 민지의 문을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통과를 하는 모습 아까 그래요? 화면으로 나왔습니다. 네. 정문 통과하는 게 왜 뉴스인가? 그러니까요.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인 사례인데요.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차량을 타고 행사장에 입장을 했는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이 광주를 둘러싼 여러 가지 아픔이 진상규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일부 시민들은 또 보수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경호상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등등을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는 저 문을 통과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상징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시절에 이 문을 통해서 입장을 했었고요. 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5월의 정신이 우리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얘기를 전현 평론가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어떤 제가 표현을 정말 이건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돼서 제가 선뜻 단어를 쓰진 않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는 경호를 이유로 차량을 타고 차량에 탑승해 통과했단 말 듣고요. 그냥 억장이 무너집니다. 배종찬 소장님. 네. 어디 못 갈 데를 갑니까? 그러니까요. 어디 차량에 탑승해요. 무슨 경호상의 이유로.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는 5.18 정신은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새겨야 되는 것이고 이걸 뭐 이념으로 갈라놓는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잘했다. 이 당연한 일인 것이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오늘 민주의 문 앞에서 황일봉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회장과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이 우리 5.18 때 민간인 학살을 당했던 전재수 군 기억날 거예요. 12살이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5월에 막내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재수 군의 형입니다. 생존에 계신데 전재룡 씨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유족분들하고도 인사를 했군요. 네. 전재룡 씨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또 민주의 문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매년 좀 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황일봉 회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 기념식이 끝나고 봉안소를 통해서 나가면서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매년 오겠다. 매년 와야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진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올해 처음이냐 끝이냐 그게 아니라 매년 오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5.18 정신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이 점을 더 강조하고 네. 부각시키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언론 기사를 쭉 제가 이제 뭐 나름 읽어보고 왔는데 전현 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출발할 때 KTX에서 착용했던 마스크랑 5.18 민주묘지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썼던 마스크랑 달랐다 하던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 이 마스크에는 5월을 드립니다. 바로 올해 기념식의 주제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진실규명을 통해서 용서, 화해로 아픔을 치유하자. 이건 정말 유가족들의 바람을 담은 부분이기도 하겠고요. 저 마스크군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5.18 광주는 우리에게 민주주의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씨앗이 희망 가득한 5월을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네. 5월을 드립니다라는 문구라고 합니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기념식에 참석한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진정성 그런 걸 좀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역력하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니 해도 기념식 참석에 끝나지 않고 백성원 변호사님 네. 오늘 기념사가 가장 정말 하이라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오늘 기념사를 위해서 정말 공을 많이 들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참모진이 써준 걸 기계적으로 읽은 것이 아니고 총 7차례나 직접 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초고를 놓고 퇴고를 놓고 단어 하나하나를 참모진들과 의논해가면서 계속 고쳐나갔고 아하. 그래서 오늘 사실 가장 주요한 메시지는 통합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이런 걸로 이제 기념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이 마무리한 문장은 마지막 퇴고 그 기념사에도 없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마도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KTX를 타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또 추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념사를 이렇게 계속 본인이 직접 고치고 마지막까지 다듬고 했던 것은 이 행사 참여가 단순히 그냥 6.1 지방선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형식적인 행사라기보다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본인의 이런 기념사를 통해서도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모았던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일 겁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꼭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우리 당 인사들 중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렇게 재창하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오늘은 당 차원에서 다 같이 재창하자라고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오늘 선택한 변화 그리고 당연히 걸었어야 되지만 좀 늦었던 변화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불가역적인 변화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념식에 백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저 장면은요. 왜 의미가 있는지 손정혜 변호사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이물위헌 행진곡을 재창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보수 정권 대통령이 그리고 보수 정권 출신 국회의원들이 모두 나란히 주먹을 쥐거나 손을 흔들면서 이물위헌 행진곡을 다 같이 재청한 것이 첫 사례이고요. 그냥 첫 사례가 아니더라도 지금 저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재창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통합이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오늘 감개무량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당 모든 의원들이 5.18 기념식에 참여했고 이런 것이 2년 전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재창하는 분도 있었지만 당 차원에서 다 같이 재창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박진, 이종섭 여러 분들이 이제 손을 잡고 그 손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또 나란히 주먹을 쥐면서 같이 재창하기도 했었는데요. 많은 유가족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죠. 이 모습을 보고 과거에 조금 서운했다거나 좀 억울했던 심정 조금이라도 좀 내려놓으시면 더 좋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 글을 보니까요.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있어서 실제 가사를 불렀는지 모르겠다는 글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 진정성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들리는 얘기로는 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이거 다 가사 외워라 그런 말까지 했다고 그런 말도 들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 장면이 참 울림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럼요. 저는 두 글자입니다. 저 광경을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뭇. 이런 거 보고 싶은 거예요, 국민들은. 그래서 저는 이게 그동안 재창이냐,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이냐,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저는 드디어 이제 논란을 종식시킬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이 노래를 함께 부름으로써 5.18 정신을 고취하는 것이다. 저는 또 마지막으로 가사 좀 모르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화면을 쫙 저도 눈여겨보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잘 모를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합니까? 더 중요한 건 그래요, 맞아요. 저 모습을 통해서 통합이 강조된다는 것. 맞아요, 네. 광주로부터 빛고을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온 국민이 하나 되는 것. 이게 앞으로도 계속 퍼져나간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장면이 있겠습니까? 저는 저 장면을 내내 보면서 정말 두 글자만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허뭇. 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 국민분들도 오늘 생중계 보시면서 그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한 대목이 있으실 거예요.
보수 정권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첫 사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한 첫 사례라고 하니까 진짜 역대 그랬나? 라고 하실 거예요. 어땠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 그대로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이제 전혜연 평론가님 통해서 들어볼게요. 왜 5.18 기념식 때마다 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냐 합창이냐 아예 빼버리기도 하고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재창이라는 것은 모두가 함께 부른다는 것이고요. 합창은 보통 합창단이 부르면 부를 사람은 부르고 안 부를 사람은 안 부른다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 재창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이 노래의 의미와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에 공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합창은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이겠죠. 그런데 이 노래가 보수 정권에서 순환을 겪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매년 기념식에 참가해서 이 노래를 재창, 함께 불렀고 별다른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첫 해에는 저 행사에 참석을 하고 이 노래를 두고 논란이 안 되는데 다음 해에 이 노래가 식순에서 빠져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다시 들어가는데 재창이 아니라 합창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일각에서는 이 노래를 둘러싸고 아주 일각입니다마는 색깔론까지 제기돼서 오히려 보수 정권 내에서 언제까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줄 거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그런 지적이 나오고 했었고요. 네. 화면 보면 박근혜 정부 때는 좀 논란이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이게 합창을 하는 가운데서 거의 노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김황식 총리가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또 이렇게 화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잠깐 눈 감을 수 있지 안 부를 것이 있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을 봤을 때 국가의 지도자부터 나서서 우리가 근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좀 치유하고 다독여주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은데 대통령이 마치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듯한 그리고 총리가 눈을 감고 있는 듯한 모습은 많은 광주 시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줬다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행사에 참석을 했고요. 보시면 같이 태극기를 흔들며 다시 재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참석자들과 그리고 유족들과 부상자분들과 이렇게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했다는 게 지금 막 기사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자리에 없던 이 인물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국민의힘이 광주 학살 세력 후예지 않습니까? 민정당, 군사정권의 후예들인데 그 후에도 보면 국민의힘이 광주에 안 가거나 가더라도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거부하고 모욕을 했죠.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기억하는 장소에 가서 또 다시 모욕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참석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것도 많은 의원들을 함께 한다니까요.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냐 마냐 가지고 다투지 않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진상규명에도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잘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글쎄요. 보통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말에 왠지 좀 가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하는데 백성원 변호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지금 저 이재명 상임선대 고문 총괄선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참석해서 다행이다. 요게 방점이 있다기보다 국민의힘은 광주 학살 세력의 후예가 아닌가. 광주에 가서 항상 모욕했던 그 당사자들 아닌가. 간단히 다행이지만 앞으로 지켜봐야지. 그러니까 최대한 평가절하하고 그리고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전신에 관련해서 소위 이 광주에 관련해서 얼마나 잘못해왔는지를 부각하기 위한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물론 이게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또 지지층 결집을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런 날만큼은 좀 칭찬해주면 안 됩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날만큼은 서로 덕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아예 광주를 안 갔을까? 가긴 갔습니다. 바로 전날, 하루 전날 어제 갔어요. 이 갔던 장면들 보면은 뭐 지금 언론에 뭐 사진으로 뭐 공개되기도 합니다만 전혜연 평론가님,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굳이 윤석열 대통령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할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하루 전날 갔어요. 그런데 가서 좀 뭐 어떤 모습들이 좀 눈에 띄었나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예, 물론 이제 대선 패배 이후에 찾는 일정이니까요. 대선 패배에 대해서 사죄를 드렸고 윤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는 덕담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뼈가 있는 말을 했는데 진상규명에도 협조해주면 좋겠다라는 발언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 부분의 말은 저는 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가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5.18 유족단체들이 주장을 해왔던 이른바 3법은 아직까지는 국회에서는 완전히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보가 국민들에게 정말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더 큰 공감을 얻으려면 유족들이 요구하는 더 확대된 진상 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실 법안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예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고 사죄까지 한 이후에 5.18 관련해서 좀 망언 논란에 휘말렸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아마 지금 후보죠. 후보 입장에서는 네. 이런 부분도 좀 깔끔히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당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이 지난해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그런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 5.18 민주묘지에 가면은 그 전두환 비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밟았던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이런 거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옆에 있던 이제 좌중에 또 수행했던 뭐 의원들 비롯해서 다 웃었죠. 그땐 비웃었던 거죠. 그런데 어제도 전두환 비석, 어제도 보세요. 오른쪽 사진입니다. 전두환 비석 보란 듯이 나는 이런 거 당당하게 밟는다. 뭐 자신감이겠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덮어놓고 좋은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장면조차도 이날조차도 대립하게 되면 발전이 있을까요? 첫 걸음부터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걸 여야가 앞으로 계속해서 협력, 합의점을 좀 찾아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볼게요.